지금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 라이트하우스 말 믿고 집을 안 산 게 후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고 언론들도 가상의 A씨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가지고 그때 살 걸 뭐 이런 사람들 막 인터뷰를 했다느니 뭐 하는데 사실상 신빙성은 없죠. 뭐 음마에서 30년 산 사람이 2억에서 20억으로 올랐는데 팔고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 집도 못 간다. 일단 팔리지도 않고 30년 산 사람이 왜 인제 와서 이사 가요? 30년 산 사람은 거기 뼈를 담은 사람 아니에요? 가상의 경기도 사는 사람 A씨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저희도 한번 예시 들어봅시다. 반대되는 걸로 가상의 ABC 얘기해가지고 진짜로 5월 전까지 집 안 산 사람이 후회하냐 아니면은 집을 못 판 사람들이 후회하냐. 자, 전국 매물 증가 지역 제로, 거래 절벽 초읽기. 매물 증가가 왜 제로예요? 3, 4월에 다 나왔으니까. 일주일 새 2.2% 증발, 매물 잠김 본격화, 다주택자 매물 회수. 작년, 재작년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 전에 급매도 아닌 걸 급매라는 식으로 내놔가지고 팔려고 했다가 아니면 뭐 넣지 뭐. 그런데 3, 4월에 이만큼 증가한 거에 비해서 감소세는 미미하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뭐예요? 그때는 매물 잠김 본격화되니까 빨리 사세요 해서 작년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아닌데 5월에만 늘어나고 오히려 줄는데 이런 느낌이죠. 거래량이 아무리 호도해봐라 이제는 여력이 없다. 그때는 금리가 내리니까 여력 생긴 사람들이 신규로 계속 유입이 됐지만 지금은 대출도 강화하고 금리도 강화했죠. 신규로 유입될 수요가 없는데 동반 강세 뭐 계속 이야기하죠. 매물 감소해. 그럼 매물 늘어날 때는 왜 늘어나는데? 얘 때문에 지금 강세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련 없죠. 세금만 내는데 누가 집 팔고 전세 놓냐. 팔지도 않고 전세도 놓지 않고 빈집으로 두고서 세금은 열심히 내주고 요 집은 계속 빈집으로 두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들어가서 살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내가 들어가서 살면은 그 전에 살던 집은 어떡할 건데. 그 전에 살던 집으로 또 똑같은 얘기 해야 되죠. 세금만 넣는데 누가 집 팔고 누가 전세 놓나 하면서. 그러면서 V자 집값 상승 우려. 6월 절세 매물 끝나고 뜬다 뭐. 급등 가능성 크다. 매물 줄고 집값 더 뛴다. 급등 올해도 재현되나 이런 이야기 했었죠. 6월에 급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죠. 2019년 7월부터 두 차례 인상했고 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3월 5월에 두 차례지만 실질적으로 세 차례가량 인하한 걸로 보이죠. 빅컷이 한 번 있었으니까. 그래서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더 뛴 거예요. 근데 지금 수요가 더 몰렸냐? 보면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하면서 호가만 올리고 있죠. 6월 23일 기준으로 뽑았어요. 거래량 867건. 6월 23일인데. 작년 보세요. 15,000건으로 늘었는데. 그럴 기미가 보여요? 거래량 급감했죠. 왜?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집 팔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다시 산다든가. 증여성 거래라든가. 진짜로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면은 전세 끼고 산 다음에 나중에 전세 갖고 들어가야지. 이런 무주택자들. 거의 이 정도다. 그러니까 여력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예요. 계속 6월 얘기했는데 6월에 안 통하니까 이제 7월 이후 얘기 나오고 있죠. 폭등할까요? 폭등이요. 안 봐도 상승. 신고가 행진 중 뭐 야금야금 뭐 하면서. 근데 7월 돼요? 7월에 LTV 완화 막 저번에 한번 기사 엄청나게 냈었죠. 한 페이지 도배했었죠. 한 10시부터 12시까지. 도배해서 냈어요. LTV 완화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DSR 강화되는데 소득은 감소했었죠. 작년 기준으로. 올해 조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LTV 완화해도 DSR 때문에 더 못 사죠. 지금 DSR 생각 안 하고 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영끌이잖아요. 영끌이 없어요 이제. 영끌이 안 된다. DSR 때문에. 근데 영끌 안 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 살 것 같아요 지금? 그럴 거면 진즉에 샀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거래량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죠. 특히 6억 이상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6억 이상이라고. 6억 이하가 없다. 지들이 그런 기사 내놓고 거래량 폭증한다더니. 그러니까 6월 다 끝나가니까 7월에 폭증 계속 이러고 있어요. 7월 안 되면 또 8월 얘기하는 거고 5월엔 6월 폭등 노래 부르고 거래 절벽되니까 이제 또 7월 폭등이다. 다 이러고 있는 거다. 매물 줄었다 하는데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랑 비교해요? 요거 3, 4월이랑 비교하면은 안 되니까 작년이랑 비교하고 있어요. 작년 허위 매물 신고하기 전이랑. 그러면서 7월부터는 이제 또 뜬다. 7월에 안 되면 또 8월 얘기할 거고 8월에 안 되면 9월부터 뜰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양도세 완화해서 매물 절벽 해소해라. 대출 풀린다. 대출 안 풀려요. 대부분 특수한 경우로 해서 대출 늘어나는 사람들 예시로 드는데 그래봤자 한 4천만원 늘어나죠. 그리고 어떤 아파트 사요? 그런 걸? 연봉 1억짜리인 사람이 6억 아파트 사기 위해서 여태까지 무주택자라서 LTV 완화로 DSR은 충족하니까 4천만원 정도 늘어난대요.
연봉 1억 하는 사람이 6억짜리 아파트 지금 사고 바빠졌어요? 저런 데 살 거예요? 차라리 비싼 전세 들어가지? 대출 안 풀리죠? 거기다 양도세 완화해서 매물절벽 해소해야 된다. 양도세 완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10억 차익 남는데 1억 7,500 원대요. 근데 5억 차익 났는데 1억 4,800 정도 남아요. 금매로 팔아야죠. 양도세 내기 싫으면. 웃기고 자빠진 거죠. 떨어뜨리기 싫으니까. 양도세 뭐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하는데 내년도 보유세 내기 싫으면은 당장 지금 집값 한 몇 억 낮춰가지고 팔더라도 양도세 떼고 나면은 버는 돈 상관없어요. 거의. 그 상황에서 집값 낮추지 말라고 양도세를 완화해 주라는 얘기지. 자, 우리도 만들어 봤습니다. 다주택 A씨 사례. 신공덕 삼성레미안. 비싼 아파트 아니에요. 등촌주공 3단지. 이 정도면은 엄청 비싼 다주택자들 아니죠. 이런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5월 전에 팔았을 때랑 못 팔았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보유하기로 결정했는데 보유세가 급증했고, 그렇다면은 양도세도 같이 올랐어요. 다음 보유세 나오기 전까지 얼마 이상 비싸게 팔아야 5월 전에 판 거보다 더 이득이 될까요? 자,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했던 달이죠. 그때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4억 5천만 원 정도 했다. 여기서 5월 당시 가격은 8억 9천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8억 9천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양도세가 2억 1,200만 원 이 정도 나오죠. 그런데 이게 6월로 넘어오게 되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플러스 10%포인트가 붙죠.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2억 6천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양도세만 얼만큼 올라간 거예요? 5천만 원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음 보유세 나오기 전까지니까 내년 5월까지 이 정도 가격으로 팔아야지 적어도 손해가 안 된다. 그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올라야 되냐. 보유세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5월에 팔았으면 1주택이니까 종부세 안 나오고 납부액은 120만 원 정도 한다. 그런데 2주택이 될 경우는 종부세까지 포함이 되면서 가격이 확 뛰죠. 얼마나 올라가요? 700만 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17년 5월 매수 4억 5,113만원, 5월 매도했을 때 8억 9천만원, 이 정도가 나왔죠. 양도소득세 2억 1,206만 3,500원을 뺐더니 제대로 된 차익은 얼마나 남은 거예요? 2억 2,680만 6,500원. 한 채를 팔았으면 보유세만큼 이득 본 거죠. 보유세 얼만큼 이득 본 거예요? 582만 4,540원. 이만큼 이득을 봤다. 총 합계로 2억 3,263만 40원. 이 정도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에 팔아야 되냐? 8억 9천에서 1억 6천이나 오른 10억 5천에 매도해야 그래도 양도 차익에서 납부금액, 양도세를 빼고 2억 3,100만원 남아요. 그러니까 10억 5천에 매도해도 작년 5월에 판 거보다 더 덜 남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오른대요.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6월 거래량 맞죠? 7월에 오르겠어요? 7월에 오른다고 하다가 또 7월에 안 오르면 8월에 오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긴 할 텐데, 거기다가 문제는 지금은 황금성이 떨어져요. 황금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급해서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는 거죠. 자, 다주택 말고 재건축, 노원구 상승세, 강남 추월했다. 수요가 밀리고 있다. 중심부는 이제 더 이상 아예 여력이 없고 이제 외곽에서 여력 남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다. 이번 불장이 마지막 불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9년, 2020년처럼 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요를 더 유도하거나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수요를 더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재건축 불장 끝나갔죠. 오세훈 효과 끝났어요 지금. 그런데도 무슨 강남 연골, 노원 연골 뭐 이런 얘기가 하길래, 그러면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좋은 걸로 한번 해봅시다. 음마 아파트 재건축 상승 기대감으로 매수해서 2년 후 팔아버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지위 양도 제한이 날벼락에 떨어진 거죠. 가뜩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실수요한테 매수해야 되는데 재건축 여기 2년 살고서 나가서 전세 산다든가 하기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인제 와서 사는 사람들 보면 무리해서 산 거일 텐데, 그렇다고 입주 때까지 기다리자니 너무 오래 걸리죠. 언제 재건축할지 모르죠. 강남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추진이 안 돼요. 음마가 안전진단 통과를 언제 했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이 비싼 돈을 주고 재건축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2년 이후 뭐 딴 데 하자니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 비싸게도 안 들어오는데, 한 양도세 2억 4천 정도 내고서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차익이 한 10억 정도 나오니까 한 8억 정도 이익 보고 팔아야지 이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못 팔아요. 지위 양도 제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모두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 전에 어떻게든 팔려고 하죠. 그래서 음마 호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다. 저번에 21억 8천 이야기한 적 있었죠. 근데 21억 6천까지 떨어졌죠. 지금 보니까 또 21억 5천까지 또 떨어졌더라. 왜 떨어져요? 지금 당장 팔아야 되니까. 고가 1주택 이야기하는데 맨날 똘똘한 채는 아직도 불패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한남동, 성수동, 초고가 주택 77억. 이런 사람들이 이거 차익 6억 남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런 집에 살 정도의 부자들은 저기를 실거주로 사는 거예요. 재테크를 하려면 할 거 많아요.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자산 관리하는 사람들을 엄청 잘해준다. 거기다가 부동산으로 할 거면은 저 초고가 주택 해가지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비싸게 사주기를 이런 식으로 안 한다. 뭘로 해요?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걸로 하죠. 그리고 지금도 꼬마 빌딩 시장은 이제 맛이 갔다. 지금 연예인들 다 팔고 있잖아요. 이런 초고가는 그들만의 리그니까 생각하지 말고 한 15억에서 20억 이 정도 되는 아파트 왜 초고가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서 9에서 12억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늘리되 12억 이상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특공제로 받아야 되는데 장특공제를 80에서 50%까지 줄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똘똘한 채니까 무조건 오른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양도세 내는 순간 망한다. 그거 통과하게 되면은 당장 안 판 거 엄청나게 후회되겠죠. 실거주로 산 게 아니라면. 한 15억 정도면 고가 1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 되는 서초 더샤폴의 34평 고가 1주택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CC 갈아타기 하면서 차익 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시다.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팔까 하다가 똘똘한 채는 계속 오른대요. 기사들이 계속 그러니까 똘똘한 채라서 버텨보자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공시가격은 더 오르고 회사 경기도 어려워졌어요. 수익이 잘 안 나오려고 해요. 좀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규제한대요. 뭐 또 더 오른다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 전에 빨리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장특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양도가액 15억 1천 그랬을 때 양도세가 6,900만 원이 나오죠. 얼마 안 나와요. 장특공제 4년 적용받은 거예요. 공제율 32%. 그래도 얼마 안 나와요. 6,900. 뭐 엄청나게 양도세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장특공제 규제 들어가니까 고가 1주택 오래 살았는데 양도세 엄청 늘어나서 팔지도 못한다 막 얘기 만들고 있는데 얼마 늘어나요? 600만원 늘어나죠. 28% 적용되니까 70%죠. 고가 1주택 15억인데 차익이 5억에서 10억 구간이라서 누구 다 50%까지 떨어져서 30%씩 혜택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차익 5억 이하면은 가면 전혀 안 되고 5억에서 10억 정도면 70%로 최대치 그거밖에 가면 안 돼요. 엄청나게 가면 많이 하는 척 하고 있죠. 하지만 올라가게 되면 확실히 손해죠. 5월 전에 팔았으면 어때요? 339만원 안 내고 넘어갈 수도 있었죠.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면 다음에는 한 400 얼마 나올 텐데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 경기 회복 다 됐나요? 그러니까 부담은 계속 커져가는데 팔 거면 차라리 빨리 파는 게 좋지 않았냐 이런 상황이죠. 자 결론 뭐예요? 양도세 폭탄 이야기하는데 최악의 사례만 들여놨고 뭐 10억 차익을 보나 5억 차익을 보나 거의 차이 안 났죠. 얘는 1억 7,500 정도 3주택의 경우 얘는 1억 4,800 정도 차이 거의 안 나죠. 깎아주는 건 5억 깎아주는데 손해는 2,700밖에 안 보죠. 그런데 무슨 양도세 폭탄 때문에 안 팔려요. 양도세 폭탄 때문에 빨리 깎아서 팔아야지. 그리고 양도세 폭탄 터지기 전에 팔았어야지. 언론이 전난리에 치니까 못 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다 같이 버티지 않을까. 다 같이 버텨주세요 하고 담합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언론이란 작자들이나 전문가란 작자들이나 그 다음에 1주택자 양도세 폭증하느냐 장특공제 축소하는 거 엄청 축소되느냐 말도 안 되죠. 1주택자는 거의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래요. 다주택 완화해라. 다주택 투기꾼들이나 그딴 이야기 하겠지. 그 전문가랑 작자들도 지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러 채 보유하고. 그러니까 지들 이익 보려고 하고 있는 거다. 양도세 폭탄 어디만 떨어져요? 다주택 투기꾼들한테만. 1주택자는 폭탄도 아니다. 장특공제 깎고 또 깎더라도 초고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 돈 가지고 벌벌 내지 않는 사람들이야 양도세 조금 늘어나는 거지. 고가 1주택이라고 한 15억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큰 차이 없다. 완화해줘도 난리고 완화 안 해줘도 난리고 이 난리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